이번에는 아리아입니다. 아리아는 우리가 아쉽게도 하루 일찍 봤던 코인이죠. 한 6시간 일찍 봤던 코인이네요. 아리아도 되게 좋았던 움직임이 이거였어요. 일단 아리아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비트코인은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을 되게 많이 보여줬었죠. 2월 9일부터 71.4K를 우리가 한 4일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 매물이 65.3K까지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분들은 65.3K에 비트코인 1차 매수를 걸어두셔서 여기서 잘 가져가고 계시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아리아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계단식 차트로 상승을 하고 있었으면서 단기 7일 EMA 이평선과 14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은 시간 프레임 단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우리가 이번 주의 트렌드인 상승 추세 라인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아리아도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을 처음 만들어줬던 이 라인과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눌렸다가 다시금 고점 라인을 만들어 주었던 이 라인, 여기에서 추세를 그어줬었는데요. 이거를 또 시간봉으로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면요. 한 번과 두 번 이렇게 실패를 하고, 하지만 저점 라인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이렌에서 XNY에서 봤던 것처럼 추세를 터치를 하고 눌림이 나와주지만 그 눌림이 이전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했던 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 더 눌림이 나와줬지만 이전 저점 라인을 깨는 움직임이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도 작지만 추세를 하나 그어보면요. 이게 어디서든 다 적용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전 주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나죠. 아래 상승하는 추세를 이 저점끼리 그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게 눌렸다 하더라도 이 저점이 이 추세를 닫지 않고 다시금 한번 올라서 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각도가 미세하지만 여기 두 번째 저점과 세 번째 저점을 그어주면 첫 번째 이 상승 추세 라인보다 각도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배우셨던 분들, 이게 어떤 뜻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첫 번째 저점 추세보다 두 번째 추세가 각도가 더 올라갔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매수세가 강하다. 맞아요. 이게 미세한 차이로 닿지 않고 올라섰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우리의 타점을 또 바로 잡아줍니다. 저는 비록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조금 낮은 부위에서 얼마 먹지 못하고 눌림이 나와줬지만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시점에 이 추세를 뚫는 시점에 한 번은 더 도전을 해봤을 것 같아요. 아리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과 달리 1차 TP였나? 터치를 하고 눌림이 나와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눌림이 나와줬을 때도 추세는
미세하지만 저점을 올려주면서 매수세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했죠. 제가 급등하는 차트는 하락할 확률이 크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저점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캔들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아는 저점이 아니라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저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뚫어주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세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갔던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좋았겠지만 눌림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크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차트가 왜 올라가는 차트였는지는 한 번은 근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아리아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있죠.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꼭 한번 발산을 하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었죠. XNY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차트도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마지막에 한번 크게 빵 쏘고 거래량을 싣고 하락을 합니다. 왜 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을 싣는지는 우리가 아까 처음 코인에서 알아봤었죠. 청산당하는 물량과 익절하고 매도하고 다시 숏으로 스위칭하는 모든 물량이 전부 다 거래량에 집계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줍니다. 아리아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가줬어서 다행이에요. 다음은 렌조인데요. 렌조는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 4시간 봉으로 보는 게 훨씬 이쁩니다. 그리고 이 코인도 과거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어떤가요? 렌조에 전 재산을 걸었어요. 이 친구는 그냥 보기만 해도 위에 꼬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위에 꼬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꼬리들이 많은 차트만 보셔도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런 코인들은 절대로 오래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트를 봤을 때 저는 일봉상의 이쁘다는 모습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코인을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봤더니요. 여기서 아래 꼬리를 강하게 만들어줬죠. 우리가 항상 추세가 바뀔 때는 추세의 끝부분에서 한번 강하게 내려 꽂은 다음에 다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을 띄웁니다. 우리가 이거는 샛별형 캔들 패턴이라고 또 부르죠. 반대로 이거를 인버스로 반대로 보면요. 저녁별형 캔들이 됩니다. 상승의 끝부분에서 고점 라인으로 크게 쏘고 죽고 그 다음이 이제 하락을 시작하죠. 근데 이 봉이 이 전봉에 크게 쏘고 죽기 직전 봉의 절반값 라인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저녁별형 캔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차트는 항상 똑같아요. 상승하는 차트를 거꾸로 매달면요. 그게 하락하는 차트가 되고요. 하락하는 차트를 거꾸로 하면 아까처럼 상승하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이나 숏 그 둘 중 하나만 보실 줄 알아셔도 그거를 반대로만 사용할 줄 아시면
이제 롱과 숏 둘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4시간 봉으로 한번 왔더니요. 여기서 샛별형 캔들 패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상승을 한 뒤에 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의 고점 라인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린 이 저점도 주요 라인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저항대로 보고 옆으로 미래로 쭉 왔는데 한 일주일 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팡 쏴줬는데 이 고점 라인이 이전에 상승하고 저점을 만든 뒤에 처음 저항대에 걸쳐졌던 고점 라인에 딱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렌조 코인을 볼 때 렌조는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가격대 유지가 안 되는 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지만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 하지만 여기서 계단식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이전 고점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2시간 봉으로 왔을 때 조금 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죠. 상승 캔들을 만들었고 이전 고점에 저항대에 부딪혀서 하락을 했지만 상승 장악형, 이 하나의 양봉 캔들이 이 4개의 음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장악하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졌죠. 그거를 우리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대로 하나 쏴주고 고점 라인 저항대에 부딪혀서 몇 번 계단식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이 캔들 하나가 이 하락을 모두 잡아먹는 장악형으로 나와줬고요. 이 캔들을 기점으로 저점을 형성시켜 보면은 한 번도 이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안 나와주면서 또 15분 봉으로 가면요. 항상 이렇게 탑다운 형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또 나왔죠? 저점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추세가 첫 번째 추세보다 훨씬 각도가 높게 나오고 있죠. 그거는 매수세가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하면서 15분 봉에서 강하게 이전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전 고점 라인을 여긴 터치를 하자마자 크게 내려박았죠. 6%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꼬리까지 하면은 한 8% 정도의 하락이 나온 것 같네요. 여기를 터치하자마자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채팅방에 적어주세요. 여기가 이전 고점 라인이란 건 우리는 미리 알고 매물대 라인을 그어놨는데 상승하는 시점에 터치하자마자 크게 눌렸어요. 맞아요. 통킴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에서 이 저점 라인에서 위에 고점 저항대까지 올릴 때 어떻게 올렸나요?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린 게 아니라 그냥 팡팡팡팡 쏴버리면서 가격대를 올려버렸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격대는 계단식으로 이런 식의 계단 형식으로 올려야 방어력이 같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팡팡팡팡 급하게 쏴버리면요, 가격대가 절대 유지가 안 돼요. 절대라는 건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맞고 떨어집니다. 왜냐? 통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던 단타꾼들은 이런 저항대 라인에서 다 팔아버려요. 왜냐? 처음부터 내가 길게 가지고 갈 생각이 아니었죠. 여기서 가격대를 한 번에 올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타꾼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 지점까지 오면은 그곳에 전부 다 걸어놔요. 이 지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전 고점 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수비학적 경제학에 의해서 모두 다 0.3312에 걸어 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전부터 미리 분할로 다 매도를 순서대로 걸어 놓습니다. 내 주문이 먼저 걸려서 팔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팡 올려버리는 거는 개미들이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가격대는 세력들이 올린 다음에 먹고 개미한테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절대로 여기를 한번 뚫고 강하게 올리진 못해요. 만약 올렸다고 해도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올리고 윗꼬리가 생기면서 또 눌렸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터치를 하자마자 눌리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 지점을 보면요.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추세도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다음 추세도 이전 추세보다 더 급하게, 더 강하게 올려줍니다. 각도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이 3312 저항대에 맞닿았지만 이전처럼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 저항대 위에서 복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은 예전부터 한번 강하게 쏘고 죽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를 단기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런 추세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 복마감이 저항대 위에서 안착한 걸 보고 진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시간 봉에서 보면 이전 고점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단식으로 올리면서 이 위에서 한번 강하게 쏘고 단기봉에서는 또 한 번에 다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때 진입을 하고 이게 15분 봉이니까 30분 안에 이 모든 게 끝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렌조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절대 길게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급하게 쏴줄 때 이런 코인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오, 비트 잘 오르고 있네요. 이번에는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잠깐 도미넌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도미넌스도 추세는 이탈을 했네요. 이제 7.89 라인만 이탈을 해주면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비트가 68.3 라인을 상방으로 이탈하면은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와줄 거예요. 맞아요. 유즈리스가 본절이 났었는데 아니다. 2%인가 1.5% 손절을 했죠. 그게 렌조가 복수를 해줬었습니다. 다음은 콜렉트예요. 이거는 본절 로스를 저는 걸고 나왔는데 너무 빠른 시간 때문에 손절을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이거는 손절 복귀로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콜렉트라는 코인인데요. 날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25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상장한 지 약 2달도 안 된 코인입니다. 우선은 이런 코인들은 원래는 건들면 안 되지만 비트가 하락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날에 가장 단기적으로 좋아 보였던 코인은 콜렉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랐는데 여기서 잘못된 점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트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리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고점도 어느 정도 올리는 추세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리고 이 8258, 이 라인이 저항대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라인을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되게 잘못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추세를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진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저항대만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이제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항상 제가 다른 코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뚫어주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봐야 됩니다. 다른 코인들은 다 그렇게 봤었는데 이 코인의 경우에는 제가 신규이기도 하고 그날따라 이뻐 보이는 코인이 너무 없었어서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저항만 뚫는 걸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저항을 뚫는 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서 근처에서 물이 타지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익절이 되고 아예 물량을 털게 되고 하는 거를 반복을 했었는데요.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네, 귀신에 홀린 날. 이 코인 때문에 제가 다음 날까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넘기지 못하면 숏자리로 보셔도는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이쁩니다. 이런 추세는 이거는 쐐기형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쐐기형 패턴에서는 보통 뚫지 못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쐐기형 패턴이죠. 패턴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안 알아두셔도 어차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점을 올려주는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점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시점에는 그냥 내가 손실 중이더라도 빠르게 종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방을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미 뚫어주지 못했다는 실망 매물에 의해서 누군가는 이제 많은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이탈하고 다시 추세 리테스트를 갑니다. 추세 리테스트라는 거는요. 여기 상승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을 했죠. 그리고 얘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높은 확률로 한 90% 이상은 하락 이후에 이 상승 추세를 다시 안착하려는 리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추세 위로 안착하려는 리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여기서 실패하고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날 눌리고 나서 여기 근처 라인에서 60% 매수를 추가로 하고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물량을 전체 종료를 시켰죠.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랐어서 네,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꽤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판단을 빠르게 하고 아예 이쪽에서 손절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저도 조금 판단이 느렸던 점이 있었네요. 그래서 반대의 모습은요.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여기
위쪽을 뚫어주고 얘도 다시 추세 리테스트 통과 이후에 지지를 하면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도 똑같아요. 인버스로 보면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아래 하방을 뚫고 이 하락 추세를 위로 뚫어준 다음에 다시 이 추세의 리테스트를 하고 성공을 한다면 위로 강하게 쏴줍니다. 그래서 얘는 쐐기 패턴 모양의 차트였는데요. 저는 이 친구 이후로 다시는 제 원칙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은 절대 보지 않고 이 추세를 꼭 뚫는 걸 확인을 마지막까지 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렉트는 2월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코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웻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콜렉트를 이제 종료 사인을 드리고, 저는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날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두 개를 항상 같이 봅니다. 그래서 웻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지지를 잘 하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상승 추세 라인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여기에서 또 저항대가 있었어요. 이전 고점 라인 저항대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 부분만 지지를 했던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고점이 막히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도 추세를 처음으로 상방으로 뚫어서 마감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상승 추세이지만 윗꼬리 라인이 계속해서 막혔죠. 안착을 하지 못하고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처음으로 여기서 뚫고 봉이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캔들봉이 윗꼬리가 하나도 없이 되게 이쁘죠. 근데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 봉에서 바로 2%가량의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콜렉트도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포지션이 끝났는데 웻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길래 진입을 했는데 바로 휩소가 나와줬죠. 휩소는 이제 속이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괜찮은 지점이라 생각해서 진입을 했지만 이 진입한 사람들을 모두 털고 가기 위해 나타나는 움직임이 휩소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모습이네 하고 진입을 했지만 여기서 바로 2%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눌림이 나오나 했지만 다행히도 이 저점 라인은 잘 지켜줬습니다. 이 저점 추세 라인을 한 번 더 이탈하는 복마감이 나왔다면 이 휩소가 아닌 진짜 하락으로 시작이 될 뻔했죠. 근데 다행히도 여기를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주었고 결국엔 2차 라인까지 터치를 하고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네요. 휩소는 진입한 시점에는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진입한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움직임이거든요. 모두가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수익을 내면은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따는 장인데 모두가 따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러 한 번 더 하락을 주면서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고 손절을 해버리지만, 여기에서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이 추세는 절대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져갈 수 있었던 근거가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휩소는 진입할 당시에는 절대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이게 진짜 움직임인지 가짜 움직임인지. 하지만 내가 이탈하는 시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여기를 하방으로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여기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그래서 휩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종료를 했네요. 제가 주말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한 2개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도 3차까지 먹었었는데 비슷한 움직임이거든요. 얘도 넘어가고 알로랑 카이트 2개를 볼게요. 원래 이것보다 3개 정도 코인이 더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일요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간추렸습니다. 알로 코인은 한 3일, 4일 전부터 계속 우리가 좋다고 언급을 하면서 보고 있었던 코인이죠. 다음에 또 그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날봉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은 알로라는 코인은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입니다. 그렇기에 매물이 쌓인 구간이 없죠. 매물이 쌓였다는 거는 이렇게 한 구간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구간들을 매물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상장하고 쭉 원웨이로 하락만 하다 보니까 매물 라인이 없죠. 그래서 이런 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꼬리가 상당히 길죠. 왜냐면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름이 알로라거든요. 알로라도 꼬리가 길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매물대 라인을 찾아줍니다. 고점 라인에서 처음으로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와줬던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의 종가 라인, 이 구간은 항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도 누군가 하락이 쭉 이어지는 지점에서 반등이 처음으로 나와줬다는 의미에서 항상 중요한 라인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코인이, 이 캔들이 양봉이었다면 종가는 위쪽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선을 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음봉 마감이기 때문에 종가 아래에다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더니 이 부근에서도 잘 지켜주고, 눌림이 나오고 나서는 이 선은 지지가 아닌 저항으로 바뀌죠. 그래서 저항대에 맞고 눌림이 나와줍니다. 이후에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일주일 전에 이 구간에 한번 터치를 했죠. 하지만 뚫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꼬리를 남기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계단식으로 상승이 계속 나왔죠. 그럼 또 우리는 봉을 작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했던 지점에 상승 추세를 그어주고, 이 추세가 딱 만나는 시점에 저항대 라인에서 이제 지지로 바뀌는 시점에 이 라인이 이 상승 추세에 걸리지 않고 좀 더 위에서 마감이 되었죠.
이 꼬리가 이 추세에 닿지 않았다는 건 이전보다 더 힘이 강해졌다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에서도 상승 추세 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라인도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전에 봤던 코인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저항 때도 함께 지지를 해줬다. 강한 저항대를 뚫고 나서 무너지지 않고 닿자마자 꼬리를 만들면서 길게 올려줬는데 이 꼬리의 저점이 처음 저점에서 만들어진 상승 추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속 봤던 것처럼 추세에 닿지 않고 그 위에서 저점이 형성됐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저점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상승 추세의 라인을 한 번 더 가격대를 올려줌과 동시에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복마감이 위에서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이 라인들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서 크게 상승이 나와줬던 알로라 코인입니다. 한 40%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 이 코인도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위에 꼬리가 많이 생겼다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한 번은 쏴주고 죽을 확률이 큰 코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라는 이전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타점을 잡았던 시점은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더 올려주고 추가로 각도를 올려주는 저점을 형성한 다음 이 라인에서 복마감이 추세 라인 위에서 마감된 걸 확인하고 진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제 상방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코인들도 이런 라인에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뚫어주는 모습을 보고 복마감이 어디서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코인을 진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니까 피로감이 줄어들죠. 내가 아무리 수익 중이라도 원하는 지점까지 코인이 도달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카이트예요. 우리가 한 달에 숏은 하나에서 한 3개 정도를 확인을 하죠. 근데 승률은 100%입니다. 아직까지는. 숏이 정말 쉽고 속도가 빨라서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피핀 숏이 있었고 리버코인 숏이 있었죠. 리버코인은 2번 내려갔는데 그 2번을 잘 찾아서 20%씩 먹었었어요. 카이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카이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급등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일봉으로 보는 것과 4시간 봉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일봉으로 보는 방법은 카이트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일봉에서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지만 계단식 상승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커야 되죠. 22%를 상승을 하고 10%, 9%를 상승을 했죠. 근데 마지막에서 피날레가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30%에서 40% 이상 쏘고 그 일봉이 복마감이 음봉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런 고점 라인들에서 3, 40%를 한번 딱 쐈다가 그 봉이 다시 또 눌려서 윗꼬리를 그리며 음봉으로 마감을 해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고점에서 숏을 저배율로 진입한 사람들도 전부 청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숏으로 먹을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숏에 진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입한 숏으로 수익을 보면 훨씬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숏 진입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피날레가 한번 나와준 뒤에 음봉 전환을 하면 그때부터는 숏으로 갈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보통 많이 나와요. 무조건 급등하는 코인에서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4시간 봉에서 이전 고점 라인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꼭 그려줘야 됩니다. 항상 급등하는 코인은 이런 4시간 봉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그려진 상승 추세 있죠.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높은 확률로 한 90% 정도의 확률로 눌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 라인을 저항으로 작용하고 여기에서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추세 한 번 더 맞고 이제 하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줘요. 피핀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먹었고요. 리버도 이런 모습으로 먹었습니다. 항상 여기서 고점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4시간 봉상의 상승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내려요. 근데 여기서 휩소를 주고 금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눌림이 나오고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다시 재차 눌림이 나올 때 이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시점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왜냐면 이런 급등 코인들은 이게 하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18%가 상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4%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거 2개 봉만 해도 22%인데 저배율로 한다고 해도 3배율로만 해도 22%를 직격탄으로 맞으면 마이너스 66%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최대한 이탈하는 시점을 2번 이상 천천히 시간 간격을 두고 이탈할 때 추격으로 도전을 해도 되니까 이런 코인들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카이트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숏을 볼 생각인데 그 시점에 대해서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이트는 아까 여기에서 이탈을 하고 새벽간 다시 올린 다음에 다시 추세 리테스트를 무조건 합니다. 높은 확률로 해요. 그리고 이탈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오죠. 이 시점을 아까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3차까지 닿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앞으로 쭉 밀어 올렸네요. 그래서 다시 이 상승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시점이 올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모습으로 리버를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상에 우리가 상승 추세를 그려놓고요. 이전 고점 라인을 그려놓고 여기를 이탈하고 눌릴 때 한 번 더 이 고점 라인을 리테스트 하려고 가죠. 근데 여기를 실패하면요. 그대로 이제 실망 매물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숏을 다 먹으면 너무 편안하겠죠? 양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하나 올려놨었는데요. 잠시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에바 코인이 있었죠. 이 코인도 동일했습니다. 항상 숏은 이 4시간 봉상에서의 추세를 이탈하고 추세를 이탈했죠. 그리고 지지 라인 이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안착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에 편안하게 숏이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트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또 급등하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시간 봉상에서 항상 추세를 그어놓고 이 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카이트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를 이탈하는 시점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이전 고점 라인을 이탈하고 추세도 같이 이탈하는 시점 0.23516을 이탈할 때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